안녕하세요. 김주근입니다. 12월 20일입니다. 토요일 날 어제는 여러분들이 올려준 댓글 중에서 이 종목 좋다, 사세요, 적극 매수 할 만한 종목들을 20분씩 정도로 나눠가지고 영상 2개를 만들어서 올려놓은 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그 댓글 중에는 좋아 보이는 종목도 있긴 합니다만은 반면에 안 좋아 보이는 종목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애매한 종목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다룰 것은 역시 하나로 모았는데 어떤 종목인가요? 다진 매수하기에 괜찮은 종목입니다. 다진 매수, 그죠? 다진 매수에 하기에 괜찮은 종목을 모아놓았습니다. 자, 다진 매수. 다진 매수가 뭐죠? 그냥 일부만 매수. 아직 확실치 않으니까 일단 톡톡톡 건드려 본다는 점에서 다진, 일단 건드려 본다는 이야기죠. 그죠? 다진.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께서 여러분의 몸을 톡톡톡 두드려 보면서 여기가 안 좋네요. 다진. 하는 게 다진 매수죠. 그죠? 근데 사실은 다진 매수란 게 우리가 주식을 살 때 예를 들어서 이게 에코마케팅입니다만은 이 경우에 바닥에서 사는 게 제일 좋죠. 그죠? 근데 바닥에서 사는 건 우리가 모르잖아요. 지금이 바닥인지 아닌지.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한참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사기에는 너무나 많이 올랐죠. 그래서 좀 더 싸게 사고 싶고, 그러나 추세가 좀 더 확실시되는 쪽에서 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사라 그럽니까? 구름 위에 올라가면 확실하게 사라. 여기서 본격적으로 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전에 언제 기준선 위로 싹 올랐으면은 이제는 좀 추세가 돌아설 때가 됐으니까 이제는 일부라도 다진해서 사라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진 매수하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보기에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살 수 있고, 가격은 낮은 수준에서 살 수 있고, 따라서 성공하면은 상당히 수익이 기대되는 그런 종목들이죠. 반면에 약간의 리스크를 가지고 있죠. 어떤 리스크입니까? 혹시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골치 아파지는 거니까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재빨리 청산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다진 매수할 종목들을 몇 가지 골랐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이 에코마케팅입니다. 에코마케팅 여기 써놨죠, 그죠? 에코마케팅 여기다 써놨습니다. 에코마케팅입니다. 자, 에코마케팅 이 종목은 그동안에 상승세가 이어지다가 완벽하게 추세가 바뀌어버렸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기준선 무너뜨렸고, 여기서 기준선 무너졌고, 그 다음에 구름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여기서 일부 팔고, 여기서 다 팔고, 이제 여기서 우리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돼. 제로가 돼야 돼. 자, 이래던 주가가 바닥을 만들고 서서히 상승하더니 여기서 기준선을 넘었었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아주 매수하기에 좋은 찬스는 기준선을 넘어섰을 때 여기가 일단 다진 매수해죠. 그죠? 근데 아직까지 구름을 완벽하게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는 좀 애매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매수한 게 비해서 지금 매수하면은 약간 수준은 높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구름이 얼마 안 남았죠. 그죠? 그래서 지금 매수하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에코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역시 구름을 넘어설 것을 기대하고 매수하는 다진 매수하기에 괜찮아 보인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자, 물론 얘가 구름 밖으로 나가면은 바로 홀홀 날아가기보다는 보통의 경우에 이렇게 구름이 든든한가 안 든든한가 테스트해보고 다시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종목의 경우에 잘 보시면 RSI가 지금 거의 이제 과열권이다 보니까 RSI가 70을 넘어서면서 그러면서 주가가 밖으로 나가고 그런 다음에 RSI가 조정을 받을 때 얘도 내려오면서 구름의 지지를 확인하거나 뭐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상당히 매수하기에 타진 매수, 물론 적극 매수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에코마케팅에다가 배정해 놓은 종목 금액이 있다면 예를 들어 100만 원 사야 되겠다. 100만 원어치를 에코마케팅 사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매수할 것은 뭐 한 30만 원 정도를 40만 원 정도를 매수해 놓는 것이 안전하면서도 나중에 주가가 올랐을 때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는 찬스다 얘기죠. 그리고 금액이 작으니까 혹시라도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즉각 우리가 손절할 때도 리스크는 그다지 크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드립니다만은 리스크와 리워드를 고려하시라. 그런 측면에서 에코 마케팅은 약간의 리스크를 부담하더라도 구름 밖을 안 나갔으니까 리스크를 부담하더라도 후행 스펜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괜찮으니까 매수하기에 다진 매수하기에 괜찮은 종목으로 말씀드린 거죠. 오케이.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대정화금이라는 종목입니다. 대정화금. 자, 이 종목도요.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이미 구름 밖으로 나왔죠. 그죠? 구름 밖으로 나와버렸으니까, 뭐, 좋지 않냐, 라고 할지 몰라도, 구름 밖으로 나갔다가, 48,850원에서 위로 안테나를 만들고, 조정을 보이다가, 기준선을 살짝 기준선 밑으로 살짝 내려갔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기준선을 넘어설락 말락하는 모습이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런 종목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리냐니까 갖고 계신 분 같으면은 대정화금을 갖고 계신 분은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요? 타진 매도 하라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타진 매도 일단 팔아라. 일단 팔고 혹시 구름 밑에 갈지 모르니까 아니면은 기준선 위로 올라가면 그때 또 사면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타진 매도 하라고 말씀드린 종목이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생물로운 종목으로 타진 매수 하라고 말씀드리냐? 예를 들어서 가지고 있는 물량 중에서 근데 100에서 100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30 팔아라, 다진 매도해라. 그럼 아직까지 70 있다는 얘기고 또 다른 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 같으면은 그죠? 예를 들어서 30이나 40 정도로 사는 것도 별로 다진 매도 일부에서 가지고 있던 것에서 다진 매도하는 것이나 제로에서 다진 매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효과가 되죠. 더더구나 이 종목은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지우고 다시 그려보면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후행스팬이에요. 후행스팬인데 후행스팬이 캔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죠? 그래서 후행스팬이 캔들의 지지를 받고 이렇게 샥 올라가는 모습이니까 주가도 덩달아서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RSI도 아직까지는 과열이라고 말하기 어려우니까 이 종목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기준선 아래라서 타진 매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기준선을 넘어서게 된다면 즉각적으로 뭐로 바뀌게 됩니까? 그렇죠. 적극 매수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타진 매수의 범주에 넣어 두긴 합니다만은 뭐 괜찮은 종목으로 보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목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한국정보통신입니다. 한국정보통신. 자, 여기도 있고요. 한국정보통신. 자, 차트를 보실까요? 어떻습니까? 한국정보통신. 그런 밑에서 참 그야말로 지루한 단어를, 땅굴을 팠죠. 그죠? 땅굴을 파면 정말 지루한 단어를 보내다가 드디어 고기를 냈죠. 그죠? 근데 참 고기 내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한번 고기를 내다가 길게 위로 안테나를 만들면서 다시 여기 이 근처에서 매물을 두드려 맞고 밀리는 모습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구름 위라 그래가지고 적극 매수라고 말하기 좀 어렵죠. 왜요? 기준선 밑으로 내려버렸잖아. 보이십니까? 그래서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이거는 갖고 있다면 일부 팔아야 되는 종목인데, 물론 갖고 있다면 일부 팔고, 없다 그러면은 일부 매수하는 타진 매수로서는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더더구나 아래쪽에 이렇게 구름도 지지가 기대되죠. 항상 말씀드리듯이 주가가 구름 밖으로 나갈 때 어떻게 한다고요? 구름이 튼튼한가 테스트 해보고 나갔다가 테스트 해보고 다시 가는 이런 양상을 보인댔으니까 현재 대정화금은 구름 밖으로 한번 나갔다가 구름이 해가 있어. 해가 너무나 눈이 부셔. 이게 해가 왜 이래? 자, 참 이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말입니다. 자, 하여간 이게 해가 있는데 해가 오늘 해가 엉망이네요. 해가 있는데 그 구름 밖으로 나가니까 너무나 눈이 부셔 해서 다시 구름을 근처로 고개를 숙였다가 구름의 지지를 테스트하고 다시 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후행 스팬도 문제 같고요. RSI도 다시 돌아서는 모습이니까 한국정보통신 역시 타진 매수에 괜찮은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종목이 SK케미칼입니다. SK케미칼을 질문하신 분은 심지어 내가 사면은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고 그래서 나하고는 영
운대가 안 맞는 종목이다라고까지 말씀하시거든요. SK케미칼. 근데 사실 그런 종목은 없어요. 그런 종목은 있어요. 그러니까 잘 사귀면은 언제라도 친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그런 징크스를 만드는 것이, 예? 내가 사면은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더라 라는 징크스를 만드는 것은 결코 뭐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징크스 같은 건 잊어버리고 내가 사면은 오르고 내가 팔면 빠지더라 라는 신념을 가지고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렸던 보던 종목은 전부 다 후행스팬이 다 캔들 위에서 놀았어요. 그죠? 딱 해서 후행스팬이 다 캔들 위에서 놀았기 때문에 아주 괜찮은 상승세라고 이제 주가가 기준선만 넘어서면은 모든 것이 다 좋아지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SK케미칼은 거꾸로 잘 보시면은 후행스팬이 캔들 밑으로 내려버렸고요. 보이십니까? 그리고 주가도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것은 뭡니까? 구름의 지지, 그죠? 구름의 지지밖에 믿을 게 없어요. 그래도 구름 하단까지 내려가지 않고 구름 상단에서 살살 고개를 드는 것이 일단은 관심을 기울여 볼 만하죠. 그죠? 그래서 이 종목은 앞에 있는 예를 들어서 에코마케팅이나 내정과금이나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타진 매수라도 강도가 예를 들어서 플러스 한 플러스 2개 정도의 강도라면, 적극 매수가 플러스랑 좀 말이 안 되네요. 별이라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별 5개가 적극 매수. 예를 들어서 별이 5개가 있으면은 적극 매수라고 합시다. 그럼 예를 들어서 별 5개가 적극 매수라고 한다면 적극 매수, 에코마케팅이나 대정화금이나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별 5개까지는 아니고 몇 개 정도 할까요? 한 별 3개 정도. 별 3개 정도의 4개까지 되겠네요. 4개까지 별 4개 정도의 타진 매수기인데 SK케미칼은 이 별 4개까지는 아니고 별 한 3개, 2개 반 정도, 2개 반 정도의 매수. 왜 그러냐니까 이게 후행스팬이 캔들 밑에 들어가 있다는 게 적극적으로 매수를 권하기에는 조금 내키지 않는 상태이긴 하죠. 약간 그래도 구름의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리스크는 있긴 합니다만은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즉각 판단하는 측면에서 일단은 이 종목도 매수 관점으로 보고 싶습니다. 물론 갖고 계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준선을 무너뜨렸으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항상 거꾸로 다진 매도 쪽으로 대응하는 것이 옳죠, 그죠? 아직까지 퀘스천 마크 방향이 확실치 않으니까 구름 위도 아니고 기준선 위도 아니고 확실치 않으니까 사는 것도 다진 매수, 파는 것도 다진 매도 입장으로 좀 엉거주춤한 상태로 대응해야 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별 2개 반 정도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음 종목은 비츠로테크입니다. 비츠로테크. 이 종목이 안 넘어갔군요. 자, 비츠로테크입니다. 차트를 넘기고 보죠. 자, 차트가 이 종목이 비츠로테크입니다. 비츠로테크인가요? 로자가 맞았다. 비츠로테크. 자, 이 종목은 역시 구름 밑에서 상당히 오랜 세월을 한 달, 2달, 석 달, 넉 달 정도 갖다 헤매다가 드디어 이제 구름을 넘어서면서 햇살로 고개를 낼락말락한 상황이죠. 그죠? 낼락말락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준선 위로 올라섰고요. 그죠? 후행스팬도 캔들 위로 올라섰고, 후행스팬도 그렇고, 주가도 기준선 위로 올라섰고, 전환선은 이미 돌아섰고요. 그래서 구름 위로만 고개를 내면 되는데, 구름 상단에서 저항을 받고 살짝 밀리는 그런 모습이죠. 그죠? 좀 크게 해볼까요? 그렇죠. 그래서 구름이나 고개를 싹 내려고 그러다가 다시 고개를 넣는, 태양이 여기 있으니까 해가 딱 떠 있으니까 해가 반짝반짝하게 햇살이 팍 빛나니까 눈부셔 가지고 고개를 숙이는 그런 양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구름 고개를 안 냈다 뿐이지 모든 것이 다 후행스팬도 그렇고 주가가 기준선 위로 올라간 것도 그렇고 다 괜찮으니까 결국은 다시 구름 위로 고개를 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츠로테크는 SK케미칼은 제가 아까 매수 강도로 말한다면 별 2개 반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비츠로테크는 별 몇 개요? 별 4개 정도가 되겠죠. 그죠? 적극 매수는 별 5개라 그러면 이거는 별 4개 정도가 매수로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죠. 역시 물론 다진 매수이긴 합니다. 그죠? 그리고 기준선, 항상 우리 기준은 뭡니까? 기준선. 그죠? 기준, 다진 매수의 경우가 기준선 위니까 다진 매수인데 기준선 밑으로 내가 버리면은 뭐 구름 밑으로 안 내려가더라도 일단 기준선 밑에면은 다진 매수한 물량만큼을 다진 매도해서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시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종목입니다. 마지막 종목이 대한광통신이라는 종목입니다. 대한광통신. 자, 이 종목도 보다시피 좀 크게 볼까요? 이 종목도 그동안에 구름 밑으로 내려오면 상당히 오랜 세월을 다소간 좀 답답한 나라를 보내다가 구름 한번 넘으려고 그러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넘어가려고 그러다가 다시 이런 상태가 와 있습니다. 후행스팬 캔들 위로 올라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 괜찮아 보인다는 거죠. 다만 요 얇은 구름, 얇은 구름을 못 넘겨서 다시 내려왔는데 그때에 비해 가지고 구름의 두께가 좀 두터운데 이 두터운 구름을 이때도 못 뚫었는데 과연 구름을 넓을 수 있을까? 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어떻게 됐든 간에 기준선 위에 있고 후행스팬도 캔들 위에 있고 기준선 절한선이 호전된 절한선이 기준선 위에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다진 매수 관점으로 쳐다보는 것은 나빠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죠? 다진 매수. 근데 이 종목은 별 몇 개 줄까요? 별 한 3개 정도 줘야 되겠죠. 그죠? SK케미칼 별 2개 반. 그 다음에 에코마케팅, 대성화금, 한국정보통신, 비츠로테크는 별 4개. 이거는 별 한 3개 정도가 적정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 하필은 별 3개냐? 다른 종목들은 거의 구름 위로 다 올라와 있는데 이 종목은 아직도 구름을 넘어가려고 하면 시간이 좀 있어 보인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말해서 뭡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은 싸다는 장점이 있겠네요. 그죠? 가격은 싸다는 장점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추세가 확실하지 않다는 그런 단점도 있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적극 매수보다는 일단 약간의 리스크, 뭐냐면 구름 밑으로 내려갈지도 모르고 추세가 확실하게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것을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막 추세가 하락해서 상승세로 돌아서는 바닥에서 약간 이 중간 단계에 있는 종목들을 골라가지고 그 중에서 일부 종목을 다진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종목을 차근차근 나누니까 여러분들 보시기도 이 종목은 내가 어쩌면 되겠다는 게 금방 눈에 잘 보이죠. 그죠? 자, 오케이. 오늘은 이번 영상은 다진 매수하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고맙습니다.